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그리고 AI 관련 엔비디아 GTC에서 나온 옵티컬 패키징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데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서 제가 이야기해 볼까 하고요. 테슬라 주식은 정말 매일 너를 뛰는, 다행히 오늘은 또 많이 올라줬습니다. 이유가 드디어 퍼밋이 이제 나왔죠. 뭐 뒤에 좀 더 절차가 남긴 했지만 빨리 제가 이야기한 대로 빨리 이 서비스를 더 나아가서 이제 로보택시까지 서비스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재미난 부분들로 이제 판매량이라든지 최근에 약간 제가 뭐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이야기도 하긴 했는데 그게 이게 자꾸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고요. 뭐 인트로 영상에도 썼지만 테슬라 테이크다운이라는 운동이 있고 이제 미국 전역에 어디서 시위한다고 그런 걸 다 쉐어하시더라고요. 시간과 장소나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저런 걸 너무 제가 너무 자주 보니까 행여나 참 사람 심리라는 게 저도 이렇게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필 사이버 트럭에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또 겹쳐 보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에 아마 영상이 좀 녹아난 것 같은데 여전히 그래도 좀 우려가 있기야 하지만 당연히 저도 저런 거에 대해서 참 걱정이 있지만 차 자체만으로는 딱히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다 판다든지 차를 판다든지 그러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차에 대한 만족감은 높으니까요. 판매 데이터를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66만 대를 팔았고 미국에서 63만 대를 팔았더라고요. 유럽에서 한 32만 5천 대. 중국에서 이제 더 파는군요. 근데 아마 미국과 중국의 프로덕션이 저거 이상을 하니까 나머지가 이제 수출을 했겠죠. 유럽 공장은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중국을 좋아하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중국을 좋아한다는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오늘 관통하는 건 결국 이제 소란스러운 거 대비 본질을 좀 더 보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항상 이런 두서없는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관세 문제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좀 요동치는 것도 있기는 한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관세를 올려서 국내 산업을 제고하고 그리고 그 관세는 마치 이제 해외 우리한테 미국한테 수출하는 기업이 이제 낼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법적으로는 틀린 말이죠. 수입업자가 내지 수출하는 업자가 그걸 왜 냅니까? 근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또 보기도 어려운 게 그러면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그냥 관세 내야 되니까 그걸 그대로 낼까요? 그걸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으면 전가할 테고 전가가 안 되면은 수입을 포기하거나 물량을 줄이거나 어차피 그걸 소비자한테 전가하면은 꼭 필요한 게 아니면은 판매량이 감소할 거니까요. 그러면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출업자한테 그 고통을 분담하거나 최소 아니면 좀 더 내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이 틀렸다고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법은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이제 본질과 실제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더 관심 깊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다가 오늘 느낀 게 여전히 미국의 소비로 경제가 돌아가고 그리고 중국하고 중국하고 엄청 싸우지만 2023년 대비 2024년 중국에 대한 수입이 미국의 수입이 늘었습니다. 소폭이나마 줄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것에 비해서 계속 늘어요. 거기다가 많은 우회 수출로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 중국에서 엄청난 물량들이 멕시코라든지 베트남 또 일부 캐나다까지, 그러니까 펜타닐을 꼭 집어서 그걸 좀 아주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미국의 소비로 세계가 돌아가고 그걸 다 우회해서 결국 수출하고 주변 국가들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이라고 생각한 이제 주변 국가들은 사실 중국에 많은 투자를 받았거든요.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많은 돈들과 공장들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본국으로요. 중국이 아니라 이제 멕시코죠. 특히 멕시코가 심한데. 이 나라는 투자를 받고 와서 공장도 지어고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는 미국과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 이렇게 싸우는데, 예, 그거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회에서 결국 변하는 건 하나도 없고 우회에서 들어오고 그 주변 국가들만 더 배부리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원한, 열받음, 그러면서 미국의 중부 지역이 이제 피폐해지고 일자리가 이제 점점 수입만 하니까요. 무역 적자는 더 심해지고. 그래서 결국 이런 칼까지 빼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에는 본질은 주변으로 우회해서 결국 다 수출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방 국가들도 이런 거를 너무 허용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BYD도 이제 멕시코에 이제 플랜트가 들어가는 게 좀 딜레이 되고 이러지만 그 이면에는 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복수해서 이런 기사도 났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는 도지를 필두로, 그렇죠. 지금 도지를 좀, 단기간의 이익을 보면은, 원용을 이렇게 많이 사니까요. 그만 했으면, 개인적으로는 좀, 좀 주식에 너무 영향이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일론 머스크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만은, 단기적인 이익만 보면 당연히 그만뒀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형국이죠. 지금 그만두면 욕은 욕대로 먹고, 아무런 성과 없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일부러 전기차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백악관에 초대를 하고 이렇게 치켜 세워준 것도 같아요. 일단은 임무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완수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 그만두면은 죽도 밥도 안 되기 때문에 참 부디 나중에는 좀 다 좋게 됐으면 좋겠는데, 재미난 사실은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CEO고, 앞서 제가 이거를 얘기했듯이 지금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기가 상하이 공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국에서 많이 차량 대수도 많이 팔았고요. 3랑 Y를. 아니, 미국의 2인자인데, 현실 상부 2인자인데, 지금 중국에 굉장히 큰 공장을 갖고 있고,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차를 팔면서 중국에 대한 어떤 워크 에틱이라든지 이런 걸 칭찬한다라든지, 중국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요즘 제가 계속 얘기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비교하면서, 테슬라가 1등인데, GM을 칭찬하지 않나. 저기 오일 파시자는 분은 갑자기 테슬라를 백악관에 초대해서 차를 홍보해주고, 참 뭔가 참 재미난 세상인데, 좀 더 이럴 때일수록 좀 가라앉히고 저 역시도 본질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의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현재 2인자인데 어찌 보면은 좀 이걸 타개할 만한 또 라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감히 제가 뭐 일론 머스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링크가 있는 거는 확실하니까, 미국의 2인자인데, 중국에 엄청난 큰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돈독하다라는 게, 참, 그러니까 막바로 얘기하려면 또 얘기도 되겠죠? 그런 면들을 오늘 포괄적으로 보게 됐고요. 자, 앞서 얘기한 이제 판매량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들이 나와서 브랜드별, 모델별로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되게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스탠스 때문에 망할 것 같지만 아직까지 갭이 너무 큽니다. 전기차 갭이요. 줄었죠. 2023년 대비 2024년 테슬라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캘리포니아만 얘기하는 겁니다. 23만 대에서 20만 대로 줄었고요. 자, 근데 이거 보면, 앞에 보면, 아니, 지금 미국에서 63만 대를 팔았잖아요. 20만 대를 캘리포니아에서 파는데, 캘리포니아가 완전 민주당 텃밭인데, 야, 이거랑 척을 지고, 야, 공화당을 간다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국익을 위해서 하신다고 생각하지. 저는 도저히, 제 배포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 주류 언론들도, 옛날에는 뭔가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데이터 접근권이라든지 뭔가를 위해서 하는 걸 거야라고 하다가 요즘은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뭔가 포기하더라고요. 그냥 비판은 하는데 뭐 워낙에 주류 언론들과 척이 많이 져 있으니까 비판은 하는데 뭔가 숨은 뜻이 있을 것 같이 얘기하다가 요즘 그런 얘기가 다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예, 뭔가 이 천재적인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뭔가 모르는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보면. 근데 2등이 참 놀랍게도 그래서 이걸 가져온 건데 2등이 현대입니다. 예, 22,000대 좀 넘게 팔았고요. 2023년에 16,900대 정도 팔았는데 많이 증가했습니다. 22,700대. 예, 여전히 예, 9배인가요? 10배 좀 안 되는 차이가 납니다. 캘리포니아 안에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엄청 막 소란스러운 거 대비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까요? 막 반토막? 지금 저 운동을 하긴 하는데, 그러기는 쉬워 보이지 않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밑에 내연기관 회사들은 이걸 억지로 팔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기형적으로 팔고 있는 거는 뭐 제가 여러 번 뉴스에서 얘기했고 리스로 밀어낸다든지. 근데 그게 이제 막히겠죠. 언제 막힐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교롭게 2, 3, 4등이 캘리포니아에서 다 외국 기업이고 5등이 포드인데 포드도 소폭 늘었는데 포드는 참 많이 안 만든다고 얘기를 했죠. 벌써 GM 볼트로 재미를 봤던 19,000대나 팔았었는데 쉐비는 14,000대급으로 줄었습니다. 뭐 단종시키니 만드냐 이게 모르겠습니다. 하도 여기도 오락가락 많이 바꿔서 기아도 많이 선전했습니다. 8,000대에서 13,000 거의 14,000대로 팔았습니다. 리비안도 증가했는데 한 2,000대 증가했네요. 예.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친구들이 과연 테슬라를 그래프 바를 보십시오. 이게 넘을 수 없는 강이 보여서 지금 몇만 대 팔다가 또 몇십만 대 파는 얘기는요 또 다른 얘기고 전국 단위로 또 엄청나게 이걸 팔려면은 규모가 이게 단순히 카피 앤 페이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고 다시 한번 내연기관 회사들은 아직 내연기관을 더 팔고 싶어 합니다. 현재 분위기에서. 참 혼돈의 시대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그래프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아직은 넘을 수 없는 강이 있고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로 비교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급장 떼고 캘리포니아 내에서 넘버 2고요. 넘버 1이 토요타인데 29만 대 가까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까지 합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만으로 탑 10 브랜드 중에서 넘버 2를 달리고 있고요. 3위가 혼다고 4위가 포드인데요. 이런 회사인데다가 캘리포니아 내에서 모델로 비교하면은 토요타 RAV4를 모델 Y가 이겼습니다. 모델 Y가. 그러니까 RAV4보다 2배 가까이 파네요. 정말 인기 모델인데 Y가 이 정도로 팔린다. 그리고 힘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하고 저런 언론 분위기가 그런데 그거 참 신기하게 주니퍼를 아직도 저렴한 모델을 그러니까 옵션을 좀 뺄 수 있잖아요. 런치 에디션이 아니라 그건 다 프로비니까 빼고 지금 힘들면 빨리 팔 법도 한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주니퍼만 판다는 얘기는 근데 물론 기다리는 시간은 없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수요가 있겠죠. 아니면 생산에 문제가 있는 건지 둘 중 하나겠죠. 근데 테슬라가 이제 특별히 얘기하진 않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저렴한 걸 아직도 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팔리나 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모델 3가 그렇게 망했다고 그러는데 예전만 못하다. 좀 비판적인 시각들 주류 언론만 보면 진짜 망한 것 같잖아요. 시빅보다 많이 팝니다. 물론 옛날에 3는 뭐 장난이 아니었죠, 진짜. 없어서 못 팔 지경도 있었고 저 역시도 산 가격에 3년 타고 그대로 판 시점도 있었으니까요. 물론 이제 그때는 코비드 이후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았으니까. 근데 망한 게 시빅보다 많이 팝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이 좀 그냥 불투명하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고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정리된 데이터들을 보면은 글쎄요. 이런 거에 힘입어서 일론 머스크가 2배나 더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하고요. 그리고 미국 전체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운동이 이렇게 크게 번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얘기 일단
미국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정치적인 관심도가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한국만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공화당 편에 서신 분들도 많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선이 됐겠죠. 그러니까 미국인 절반 정도는 딱히 이 이슈의 최소 절반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민주당 텃밭에 살고 있어서 더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 전국 단위로는 제가 몸소 체감하는 거는 제가 더 직격탄으로 지금 더 당하고 있어서 더 제가 과장되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 단위로 봤을 때는 크게 화제가 되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또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텍사스에 계신 분들이 전기차를 더 사주실지, 거기 이제 공장도 있으니까 좀 변화되길, 그래서 테슬라를 많이 사주시길, 이제 내연기관이 아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친하게 지내니까. 자, 마지막은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제 정말 실리콘 포토닉스의 첫 걸음을 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관심을 기술적으로 아직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아직 이제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드디어 엔비디아가 실리콘 포토닉스, 그러니까 실리콘을 기반으로 포톤이죠, 광, 빛의 첫 걸음을 뗐다고 봐도 무방하고, 처음으로 이제 대량 생산되는 이런 옵티컬 스위칭, 옵티컬 커넥션, 옵티컬 패키징에 정말 이제 큰 포문을 열었고, 이게 앞으로 큰 미래가 될 거라는데 제 개인적인 큰 의견, 시각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왜 필요하냐면요, 좀 GPU 그래픽카드 하나로 뭐 AI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막 10만 개니 15만 개니 이런 넘버들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걸 연결을 하려면, 그쵸, 단순히 전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 10만 개를 연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데이터 양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오가잖아요. AI 이제 빅데이터 시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서로 상호 아주 빠른 시간에 러스 없이, 그러니까 손실 없이 싱크로나이즈해서 리스폰스도 빨리 하면서 서로 동기화 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런 옵티컬 패키징이, 옵티컬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광으로 하는 게 대두되게 됐고요. 그러니까 연산은 안에서 전자로 움직이지만 결국 그 데이터들을 광 케이블로 다 엄청난 다발을 연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연결하다 보니까 가장 와닿으시는 거는 이런 트랜스 리시버, 전자적인 시그널을 광으로 보내주고 광 시그널을 다시 전자로 이제 변환하는 것만, 요것만 하더라도 10%의 컴퓨터 리소스를 쓸 뿐만 아니라 파워 컨섬션에서 2.3메가와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래디셔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이러고 이걸 AI 팩토리로 옮기게 되면 이것만 트랜스 리시버 파워만 40메가와트가 필요합니다. 미친 거죠. 이러니까 이제 전력이라든지 그런 주식도 잘 가는 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AI 팩토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엔비디아 자료인데, 지금 트랜스 리시버만 40메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이제 필요성이 대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옵티컬 패키징, 실리콘 포토닉스를 필두로 당연히 TSMC의 포토닉스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을 쓰고요. TSMC가 진짜 대단하죠. 이제 퀀텀 맥스 인테그레이션.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런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하는 퀀텀 회사라든지 이게 관심 있는 게 이미 이쪽 분야에서 이걸 상당 부분 일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분야에 그래서 미리부터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트래디셔널한 걸 쓰면 30W인데 이걸 코 패키징, 칩 안에 넣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쿨링을 같이, 여기 지금 내부에 이제 액침 냉각, 막 이제 리퀴드 쿨링하고 이러는데 쿨링에서도 효용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같이 패키징을 하게 되면은 파워 컨섬션에 있어서 30W인데 거의 9W 정도로 낮출 수 있고 3.5배 세이빙 할 수 있고, 이거 보면은 앞으로 10만 개가 아니라 15만 개, 지금 뭐 100만 개 얘기하잖아요. 그 100만 개 다 어떻게 연결할 겁니까? 그럼 연결하면 할 때마다 이건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줄 겁니다. 더군다나 컴퓨테이션에도 이게 엄청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로 정말 빨리 연동돼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많은 데이터가 동기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레이저라든지 네트워크 레이저라든지 네트워크 옵틱 파워라든지 점점 처음에는 이게 큰 의미가 없었던 게, 우리가 몇만 개씩 안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뭐 10만 개, 15만 개, 이제 100만 개 가게 되면은, 지금 40만 개까지밖에 없는데, 이게 100만 개 가면은, 이거
이거 얼마나 벌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이득이 어마무시해집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포토닉스가 원래 말만 많고 그냥 미래만 얘기하고 별 그런 게 없다가 엔비디아가 여기에 대량의 연구비와 지금 이제 처음으로 대량으로 제가 말한 대량 엄청난 양의 이제 프로덕트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옵티컬 트랜스 리시버가 24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GPU 40만 개 들어갈 옵티컬 리시버는 240만 개입니다. 저거 만드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 기반 웨이퍼 기반으로 하는 게 반도체만이 저 많은 칩을 이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대두되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시장을 이루게 된다라는 점. 그리고 시그널 러스가 22dB면 너무 dB라는 거는 이제 로그 스케일인데 10로그죠. 그리고 입력 대비 아웃풋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낮을수록 러스가 작은 건데 이걸 4dB로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줄인 거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보다 좀 더 선단 연구 쪽에 있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줄일 수 있고요.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은. 근데 앞으로 이게 더 미래고 이렇게 코 패키징으로 함으로써 지금 바깥을 지금 광으로 연결해서 많은 데이터와 엄청나게 빠른 속도 지금 이게 아마 레이저가 1.6 테라빗이죠. 그리고 지금 초당 오가는 데이터 속도가 말도 못하게 지금 여기 토탈 퀀텀 X 포토닉스의 지금 라인은 테라빗입니다. 115 테라빗 per second인데 이거 바이트로 하려면 당연히 8로 나눠야 되고 이제 대충 그냥 퉁쳐서 10으로 나누셔도 계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데이터 양들이 지금 이렇게 오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한 발자국만 들어가면 이제 전자가 아닌 실리콘 포토닉스가 패키징을 필두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광으로 들어가게 되고 광으로 연산하게 되는 시대도 머지않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할 게 참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빨리 연산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AI 성능도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에 이 분야에 있어서 돈이 많이 투여가 되진 않았는데 아직 그렇게 커머셜하게 되진 않았는데 엔비디아가 드디어 포문을 열었다. 물론 만드는 건 TSMC지만 어쨌든 끌고 가는 건 엔비디아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의 미래가 열리는 게 아닌가. 앞으로 패키징이 훨씬 더 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중요해지고 더 나아가서 옵티컬 컴퓨팅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섰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